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가져왔어요. 제가 논어나 손자병법이나 이런 군주론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런 고전 철학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봤더니 마흔이란 글씨가 붙어 있으면 조금 쉽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때 읽어야 할 논어의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논어는요,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단 한 권의 책이에요. 이 책만큼은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와야 된다, 꼭 읽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논어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논어 여러분, 처세, 비즈니스 전략, 그 다음에 인간관계, 돈 버는 법,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해설서라고 볼 수 있겠죠.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신정근 작가님이 쓴 거예요. 보시면은 한자가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자를 소리내서 읽어봐야 잘 모르고 하니까 한자 다 빼고서 그냥 한글로 풀어낸 이야기만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으려다 물려 죽거나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허무하게 빠져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과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반드시 할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미리 꾀를 내어 일을 잘하려는 이와 함께할 것이다. 만약에 군을 지휘한다면 누구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무모하게 막 이렇게 막 호랑이를 때려잡으려고 그런 사람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인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일에 앞서하고 이익의 문제는 뒤로 제쳐놓는다. 그래서 논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 아까 삼성 얘기했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1, 2년이 아니라 평생을 일관되게 살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시대정신을 읽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신념은 현실과 역사에 비해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너무나도 약하다. 둘째,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의지는 욕망과 유혹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역사를 신뢰하고 타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행동이 복수나 보복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 세 가지를 갖추었던가 보다. 비굴하기보다는 당당하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멈추기보다는 함께 인문의 가치를 일구도록 나를 마름질해야 된다. 멋지죠? 당당하고 겸손하고 피해 주지 않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같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런 사람이 인자, 군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요, 세상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을 없애서 공동의 선을 향해 통합을 일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우선하라는 얘기죠. 공동의 선, 함께 선을 이루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적대감이 없고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평화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막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고 막 패가르고 이러면 불편합니다. 같이 있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공이란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의 됨됨이를 즐겨 품평했대요. 누구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공 선생은 못마땅하게 여겨온 터라 참딱 한마디 했대요. 자공은 참으로 똑똑한가 보다. 나는 그럴 틈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나는 공부하느라고 학문을 닦느라 바쁜데 자공은 공부 안 해도 되나? 남 얘기 막 즐겨서 할 정도로 한가한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도라도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내 일하고 내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남을 헐뜯는다? 에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내 일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과 즐기고 쉬어야죠. 그죠? 학생이 몰라서 건성으로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짐짓 모른 채 한대요. 공자님은 모른 채 한대요. 그냥 건성으로 물어볼 때. 자기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결정적인 때를 보고서 공자는 나선다라고 합니다. 무지에 분노하지 않으면 갈 길을 더 주지 않고 표현에 안달하지 않으면 퉁겨주지 않았다. 또 사물의 한 면을 제시해 주어 그것으로 나머지 세 면을 추론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되풀이해서 지도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 질문하실 때 네이버나 유튜브를 꼼꼼히 찾아보셔야 돼요.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길을 터주지 않는데요. 한 면만 제시해주고 세 면을 추론하는 이에게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알아봤는데 막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안달할 경우 막 밤새 알아보고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제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자는요. 상을 당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배를 채우려고 모자라니 더 가져와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의 마국간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대요. 그는 화재 사실을 몰랐다가 집으로 돌아와서야 알게 되었다. 첫마디가 다친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지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지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익을 생각지 않는다. 진짜 멋지죠. 성공과 야망을 위해 과거에 고생했던 친구나 연인을 배반하는 것이 실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라면 공자의 인간미는 한갓, 순진한 인간의 넋두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공자의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꿈에 주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공자는 허술하게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주공이 공자님의 스승님 같은 그런 분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무엇을 물어볼까 싶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물어볼까 해서 한층 생각을 촘촘히 다졌을 것이다. 이 과정은 공자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를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주공을 만나지 못한다니 공자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짙었을지 짐작의 각오도 남는다. 자, 우리가요 살아있는 스승님, 그 다음에 저는 작가나 강사분들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을 살아있는 분을 만날 수 있고 강의에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만약 세상에 없다면 얼마나 이게 슬프고 우울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을 들으며 말대로 실행되리라는 것을 믿어왔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의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을 들어도 과연 그 말대로 실행하는지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말만 하면 믿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정말 그걸 하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실행력을 본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조종당한다면 당연히 걱정이 많아진다. 군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늘 자신을 점검한다.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와 약속을 한대요. 그래서 걱정이 없대요. 남이 나한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지도 걱정되지도 않는다. 공자는 말했다. 자율적 인간은 넓고 거침이 없어 늘 여유가 넘친다. 무한계 인간으로 바꿔볼까요? 무한계 인간은 넓고 거침이 없어 늘 여유가 넘친다. 무한계 인간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무한계 인간이라면 폭력이 아니라 글로 친구를 불러 모으고 친구와 어울리며 평화의 힘을 키우기 때문이다. 자율적 인간, 스스로 하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군자와 소인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군자는 이제 성인이고, 이제 소인은 속이 작은 사람, 일반 사람 얘기합니다. 소인은 친한 사람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배제한다.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 그룹이 아니야. 라고 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단순하며 명쾌한 기준 하나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군자라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없겠는가? 아니다. 군자는 어울리는 사람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바라보는 자유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군자는 화합하고 사랑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위선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악이 선이 아니면서 선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악이 화장을 통해서 선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다. 선과 악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선이 자라지 못하고 악이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 악이 악으로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비슷한 질문을 던졌대요. 만약에 우리가 이민족으로서 주거지를 옮겨서 이사를 했으면 꼭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3가지를 꼽았다. 겸손, 신중, 충실이라고 합니다. 무인도에 가더라도 이거는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돈 버는 방법 이런 책을 사서 들여다보는 등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인격을 키우는 배움에도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자신이 올바르면요,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일이 척척 굴러간대요. 하지만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인민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자공이 물었대요. 선생님, 한평생 나침반으로 삼아 자신을 이끌어갈 만한 한마디가 뭡니까? 공 선생이 대꾸했다. 그건 바로 관용의 원칙이지. 이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도록 하라. 황금률 같기도 하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줘라. 그래서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의식지도에는 350의 수준이 포용의 수준이죠. 관용하고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 용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평화가 무엇일까라고 물었대요. 이 5가지 덕목을 실행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공손하게, 너그럽게요, 믿음을 가지고 재빠르게 기회가 올 때 공적을 세우고요, 많이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공손하고 너그럽고 믿음을 가지고 재빠르게 하면서 많이 베풀어라. 이게 있으면 평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요. 받을 수 없는 상대에게 한 번 주고서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주지 않는다고 툴툴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요. 자연과 하느님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야채도 주고 고기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있죠. 바라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든 정부든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는 서로 패가 갈려서 상대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많대요. 하지만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나쁜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도 하나같이 품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은 평화라고 할 수 있겠다. 지도자는 이런 자세, 선생님이나 지도자는 이렇게 공평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공자의 설명에 따르면 올곧은 인물을 뽑아서 굽은 사람 위에 두면 굽은 사람을 올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한다는 얘기죠. 롤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니까요. 공자 시대에는 사람을 시험 성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평판으로 걸러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요, 좋아요 하는 것을 걸러내고요. 추천으로 압축을 해서
작은 일을 맡겨 검증해보고서 그 결과를 따라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한마디로 추천이나 평판이니까 백으로 뽑아서 인턴을 시켜보고 실력을 검증해서 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자는요,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네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지성의 인격을 더한 책, 삼성가에서 읽는 책,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